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1월 달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육합에 급살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 어들어는 그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무역이나 사법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생명에 관련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그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 결혼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걸럭지에 속하네요. 이 걸럭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또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또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럭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기란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호랑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도움도 되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조금 부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세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그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에 속하십니다. 천지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족 간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도 나타나고 보편적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합이 많은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판단력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일에서 실기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기운을 좀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을 한다든가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좀 동떨어진 새로운 세계나 환경에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도 있겠고, 조금 고독감을 좀 느끼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들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합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에 속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절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도 좀 되기 힘들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과 화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호랑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 태어난 기운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도 많고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또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학업운이 좋아가지고 학업의 성취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문서운도 좋은 시기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1월 한 달 동안의 그 호랑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1일, 13일, 25일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겁살이 육합이죠. 겁살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육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겁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뀌게 되면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생명에 관련된 그런 그 직업에 종사하는 계기도 되겠고, 또 미혼자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날 같은 경우는 연살의 방합이고 17일도 연살이고요. 자, 29일도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짝을 찾는 그런 행운이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일날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자,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망신살이 형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을 움직일 때는 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따르기도 쉽겠고, 들어오는 그 바람이나 유흥으로 진짜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성살의 삼합이죠. 자, 21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보편적으로 이런 기운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죠.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형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험에서의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일 같은 경우에는 역마살의 충이고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기 변화에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충이 함께 하죠.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나 갈등에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한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도 불화와 갈등도 좀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일 같은 경우에는 육해살의 원진이고요.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기운들이 주변에 포진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운진살까지 함께 하죠. 집안에서도 좀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도 많게 되겠고, 어떤 그 손재수나 잔병치료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좀 위축된 생활하기도 좀 쉬운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11월 달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그 11월 달 오른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